5가지 구매 요령. 사지 않는 생활에서는 구매 대상과 장소뿐 아니라 구매 방법도 중요하다. 다음에 소개하는 구매 요령을 참고하면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구매한 가격이 이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 첫째, 대화하면서 구매한다.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다. 물건을 살 기회를 단순히 돈과 물건과의 교환만으로 끝내지 않도록 한다. 구매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은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자. 최근에는 무엇이든 인터넷으로 미리 기능과 옵션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질문 한마디 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정보가 쓰여 있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고 정보를 조금 더 알아보는 취지로 판매자에게 말을 걸어보자. 그렇게 질문하여 대답을 들으면 제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할인받을 기회를 얻기도 한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제품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이야기를 듣거나 레시피를 전수받을 수도 있다. 구매 기회를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기회로 삼자. 나는 물건을 살 때의 타이밍이 적절하다면 매장 직원과 어떻게든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 그렇게 구매하면 대체로 손해를 보지 않고 즐겁게 쇼핑할 수 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가게를 경영한 사장에게 동네의 예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특산물을 구입할 때는 먹는 방법을 물어보면서 생산자의 에피소드를 듣기도 한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친해져서 작은 사은품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아주 혼잡한 가게나 기계적인 대응을 하는 매장에서 조용히 구매하면 어쩐지 손해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런 구매 방식은 내가 한가한 사람이라서 그럴지도 모른다. 바쁜 나날을 보내는 사람은 시간이 아까워서 물건을 빨리 사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지 않는 생활을 하면 이런 구매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말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 물건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낸다. 우리에게 얼굴을 익히고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 자체가 물건을 사는 것 이상으로 큰 재산이 된다. 물건을 건네받을 때는 고맙다고 한마디 건네자. 아무 말 없이 물건을 사는 일만은 없도록 하자. 백화점, 전문점, 시장과 같은 장소들은 대화를 나누며 구매하기 좋은 곳들이다. 둘째, 행동한 사람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다. 둘째, 동행한 사람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다. 언젠가 패션 스타일리스트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본인의 의상은 어떤 식으로 구매하십니까? 꼭 혼자서 사러 갑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옷은 그냥 보는 것과 입었을 때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평면이 상태에서는 모르는 차이가 몸이라는 입체를 만나면 확 드러나서 비로소 정말 어울리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요. 그러니 꼭 입어봐야 합니다. 본인에게 꼭 맞는 기성품은 거의 없으니 맞는 옷을 구하려면 다양한 매장을 돌아다녀야 해요. 그런 일에 다른 사람과 동행하기는 힘드니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대부분 친구와 함께 옷을 사러 가서 이건 어떠냐고 물어보죠. 그런 식으로 옷을 사면 옷장에 안 입는 옷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친구는 친구고 옷을 입는 건 자신입니다. 걷다 지쳐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의류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는 일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험 많은 사람이 조언해 준다고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손해를 입더라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셋째, 구입 목록에 있는 물건만 구입한다. 일용품이나 식료품을 사러 갈 때 필요한 항목을 메모하여 그 이상을 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절약의 철칙이다. 사지 않는 생활에서는 그 방법을 더욱 철저히 지킨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릇 쇼핑을 예로 들어보자. 아름다운 유리 제품, 귀여운 머그잔, 특이한 접시 등은 보면 볼수록 가지고 싶어진다.
특히 여행지에서 주의해야 한다. 지역의 유명 제품이나 신진 작가가 만든 제품처럼 거기에서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지갑을 열게 된다. 그러나 그릇들은 진열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깨져서 짝이 맞지 않으면 쓰기 힘들다. 가지고 있는 그릇들은 전부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처음에만 쓰다가 곧 진열장에 보관하게 된다. 그렇게 점점 늘어나면 정리가 되지 않아 엉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키자. 깨진 그릇을 보충할 때만 구입한다. 지나가는 길에 사지 말고 목적이 있을 때 사러 간다. 미리 살 개수를 생각하고 꼭 지켜서 산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하다. 화려한 진열장에 놓인 멋진 상품을 보면 자신의 재고 사정을 어느새 잊어버릴 때가 많다. 같은 아이템을 쓸데없이 또 사지 않으려면 미리 구매할 물품을 목록으로 작성해 놓고 그것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구매할 예정이 아니었지만 꼭 사고 싶은 것을 발견했다면 나중에 다시 사러 가면 된다. 뒤늦게 가서 이미 팔렸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매일 좋은 제품이 수없이 생산되고 있으니 느긋하게 찾아보면 더 좋은 물건이 진열장에 들어올 것이다. 넷째, 구매가 가능한 시간을 정해놓는다. 최근에는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소비자가 낭비할 기회도 늘어났다. 백화점과 쇼핑몰이 연초에도 영업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영업이다. 일부 할인 매장이나 슈퍼마켓조차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그야말로 365일 24시간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독일은 종교나 노사협정 등의 이유로 상점의 영업시간이 짧다. 24시간 영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독일 사람들은 문 닫는 상점들의 진열장을 비교해보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영업시간 중에 순조롭게 쇼핑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불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밤중에도 불이 환하게 밝혀진 매장에 들어가 아무 생각 없이 쓸모없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낭비하는 일이 적을 것 같다. 심야에도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유통업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독일과 같은 환경이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쇼핑 시간에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따라할 수는 있지 않을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구매 가능, 토요일은 점심까지 가능하고 일요일은 쇼핑하지 않기,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에는 쇼핑하지 않기, 이런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구매하지 않기로 정한 시간에는 미리 사야 할 대상을 생각하고 살펴본다. 점원에게 질문하는 것도 잊지 말자. 상품에 관한 지식 없이 물건을 사면 손해를 볼 수 있다. 1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쇼핑하는 습관을 고치면 분명히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구매하지는 않아도 쇼핑을 즐기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점원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점원이 권유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물건을 사거나 설명을 더 이상 듣기 귀찮아서 구매하기도 한다. 혹은 열심히 응대해준 점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살 때도 있다. 쇼핑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손님 접대는 점원의 직무이므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다고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어디까지나 대등한 입장이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대사를 활용해서 기분 좋게 소통하자. 처음부터 보기만 할 작정일 때. 천천히 골라보려고요. 오늘은 보기만 할 건데 괜찮을까요? 옷을 입어보라고 권유받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웃으면서 고개를 갸웃하다가 천천히 밖으로 나간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아도 보고 싶을 때. 제가 입을 게 아니라 선물할 거예요. 좀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질문한 뒤에 사지 않을 때. 둘러보고 다시 올게요. 좀 더 볼게요. 입어봤거나 상품을 살펴본 뒤 사지 않을 때. 사이즈는 맞지만 입어보니 안 어울리네요.
몇 번을 입어보더라도 태연하게 말하자. 여러 벌 입어본 뒤 사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지만 또 올게요. 매장이나 상품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어느 연령대의 손님이 많이 오나요? 어느 상품이 가장 잘 나가나요? 여기서 언제부터 영업하셨나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은 어떤 제품을 사갔나요? 물건을 살펴보기만 할 때는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점원에게 끈질기게 말을 걸거나 질문하지 않는다. 상품을 조심히 다루고 상품에 대해 트집을 잡아 할인받으려고 하지 않는 등 당연히 지켜야 할 매너를 지키자. 어느 곳이든 떠날 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는 잊지 않는다. 이런 손님이라면 비록 구매를 하지 않아도 직원이 친절히 대응해준다. 구매할 예정이라면 직원과 충분히 대화한 뒤 결정하자. 대화를 나누는 동안 친해지면 특별히 좋은 물건을 골라줄 수도 있다. 기분 좋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쇼핑을 훨씬 즐겁게 해보자. 어디에서 사면 좋을까? 모처럼 찾아온 구매 기회를 즐겁고 기분 좋게 상품 지식까지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근사한 쇼핑이 될 것이다. 개인에게서 생산자, 제작자, 그 상품을 지금까지 사용해온 사람, 직접 상품을 사들이는 바이어 등이 있다. 인터넷 등에서 생산자 정보를 조사하고 마음에 드는 생산자를 직접 만나서 구매한다. 성공적으로 구매하면 다음부터는 통신 판매로 구매할 수도 있다. 만드는 법, 사용법, 구매 방법, 처리 방법 등 상품의 부수적인 정보를 자세히 물어볼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단순히 돈과 물건의 교환에 그치지 않고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시장에서 산지 직송 시장, 중고 시장, 골동품 시장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것을 파는 아트 마켓까지 다양하다. 상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부터 이제 막 판매를 시작하는 초보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되게 비슷한 상품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상품 지식을 얻기에 가장 좋다. 특정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날 기회도 있다. 전문점에서 거주 지역에서 영업하는 전문점 매장을 선택하기 전에 그곳이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살펴보자. 독자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이나 소식지 발행의 유무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오랫동안 영업한 곳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쇼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바이어의 관점에서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들을 수도 있다. 할인 매장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좀 더 비쌀 수 있지만 정보 이용료까지 포함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비싼 것이 아니다. 가게 주인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므로 자신에게 맞는 매장인지 확인해보자. 백화점에서 마음 편히 들어가서 상품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구매하기 편하다. 점원이 상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면 소비자는 전문점과 마찬가지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돈 쓰는 방법을 보면 삶의 방식이 보인다. 만약 지금 돈이 있고 빵이 먹고 싶다면 돈을 어떻게 쓰겠는가?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갈 수도 있고 저렴한 제과점에 갈 수도 있다. 유서 깊은 제과점을 찾아가거나 아예 밀가루와 이스트를 사서 직접 만들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만들어 판다면 사람마다 돈 쓰는 방법을 관찰하면 그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알 수 있다. 성실히 생활하는 사람은 돈을 건전하게 쓴다. 물건을 마구 사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직접 만들기 때문에 부유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린이 교육이나 세상을 좋게 만드는 기부에 적극적으로 돈을 낸다. 눈앞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건전하게 돈을 쓴다는 것은 욕망을 조절한다는 뜻이다. 17세기 일본의 소설가 이하라 사이카쿠는 인간은 욕망에서 손과 발을 떼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했다. 욕망이 없는 인간은 없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끝없는 노력으로 위협을 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도 있다. 욕망을 조절하는 것은 인생을 자유자재로 조절한다는 뜻이며
그것은 인간으로서 한 단계 지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 있는 주식 투자를 생각해보자. 주식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 기업을 응원하려는 마음으로 주식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 양쪽이 같은 금액을 출자해도 그 돈은 세상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폐는 투표 용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건전하게 돈을 쓰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익에 따라 팔고 사기를 반복하는 투자와 달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데 투자하는 사람은 눈앞의 주가에 좌우되지 않는다. 넓은 안목으로 지켜보면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사회에 공헌하는 창조적인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돈을 건전하게 쓰면 손해도 보겠지만 그렇게 쌓은 인연과 신뢰는 돈으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는 이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자본이 없어도 신용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 쓰고 나면 재료가 되는 의미 없는 돈 쓰기를 중단하자. 돈은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대대로 부자인 집안에는 반드시 가훈이 있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재산을 축적하거나 절약하는 기술에는 철학이 없다. 돈을 쓰는 행위인 구매를 할 때 무엇보다 철학이 요구된다.